사실 얼마 전에 엘슈가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되게 멋진 말을 하셨어요. 나에게 이 책은 내가 잘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로서 이 책이다 할 때 우와 멋있다. 감성 콘텐츠 엘슈가 가혜숙 작가님의 책이 되는 피드백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한 가지만 더 꺼내볼까요? 아니 책이 되는 피드백이 있대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이거 뭘까요? 책이 되는 피드백? 이 세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가 없으면 저는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단 한 사람 법칙이에요. 단 한 사람 법칙.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페르소나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죠. 저도 이제 돈을 버는 제가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영업을 하고 막 뭘 같이 하자. 굉장히 이제 그 능동적으로 이제 뭘 같이 하자라고 하는 제가 있고 집안일을 하는 제가 있고 그리고 딸로서 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그러다 보면은 항상 머릿속이 다 이 모든 것들로 자잘한 것들로 꽉 차워졌어. 그래서 막상 내가 시간이 확보가 돼서 글을 써야지라고 하지만 글이 바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상 속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나에서 글 쓰는 나로 이제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이제 그래서 너무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죠. 왜 머릿속에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야 내가 바본가 봐. 난 정말 바본 것 같아.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왜 글로 안 나오는 걸까?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죠. 바보 아니야? 응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그래요. 근데 갑자기 출판사에서 못 하시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막 친구 바쁜데 그럼 그 친구가 그러죠. 그럴 일은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럼 제가 그러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글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그러죠. 응, 아니야. 한 명은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진짜? 진짜 있을까? 그러면 친구가 그러죠. 나는 기다려. 나는 기다려. 그러면 제가, 그렇구나 하고 딱 이제 또 전화를 끊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쓰다 보면은 정말 막 굉장히 굴로 파고 들어가고, 정말 너무 정상적인 사람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논리를 300페이지 정도를 내가 내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꿰야 되는데 그게 그냥 무난한 논리가 아니라 드라마틱하고 막 목차에서도 이미 목차는 저는 굉장히 작은 기획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매혹시키고 막 어떨 땐 웃기고 어떨 땐 감동시키고 뭐 에세이는 그렇잖아요. 에세이는 특히. 그런데 그런 어떤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300페이지를 쓰기가 저는 그래서 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내가 나를 자꾸 반문할 때 책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반문할 때 아니야 너의 책은 나올 거야 라고 해주는 단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힘든 과정을 시작을 할 때 나한테 그렇게 말해줄 지금 내 주변에 사람이 있나?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의 그 단 한 사람이 돼주시면 너무나 좋은 일 아닐까. 그래서 뜬금없이 대낮에 아무래도 나 우리 출판사에서 이거 안 하시겠다고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책 금방 나올 거야 라고 해주는 내 곁에 단 한 사람. 그래서 단 한 사람 법칙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저는 비로소 책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저보다 책을 더 여러 권 그리고 오래전에 출간하신 작가분들도 많으시지만 제가 그냥 이제 후배 작가로서 따끈따끈한 책이 나온 사람으로서 이런 느낌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만약에 6개월 또는 1년이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그 시간은 지나가 있거든요. 어느 날 돌아보면은. 근데 즐겁고 따뜻하고 나를 좀 이렇게 다독이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재밌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완전하게 설득되는. 네네. 이렇게 엘슈가님이 풀어주시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일상을 이용해서 책이 될 수 있는 이 방법 너무나 유용할 것 같고요. 사실 얼마 전에 엘슈가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되게 멋진 말을 하셨어요. 나에게 이 책은 내가 잘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로써 이 책이다 할 때 우와 멋있다. 방금까지는 여러분 이 과정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책의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진실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개인이 정말 본업 작가가 아닌 저도 이제 평범한 사람이죠. 개인이 이렇게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일생을 통틀어서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 번. 답을 한 번. 그러니까 내가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몇 번 정도 올 것 같다. 스피드? 선물 있습니다. 몇 번 있을 것 같았을까요, 우리 작가님들? 한 번. 한 번도 있을까 말까. 또 다른 답. 저기 여러 권 내신 분들 응, 나는 아닌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책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일생에 한 번 또는 많아야 두 번이다. 없을 수도 있다.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 기회를 정말 내가 쓰고 싶은 주제로 잘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콘텐츠 강의할 때는 엘슈가님 제가 코어 콘텐츠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조금 힘을 덜 들이고 하실 수 있는 거, 생산하실 수 있는 주제로 30개만 그냥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보여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책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 정말 진실되게 내가 나한테 물어서 어떤 얘기 쓰고 싶지? 라고 했을 때, 정말 종국에는 쓸 수밖에 없는 주제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죠. 내가 뭐 세상에 정말 말하고 싶은 그 이야기, 그리고 세상이 그걸 원하면 더 좋고, 그리고 지금 너무 그 영역에서 누가 너무 그거를 막 바로 책을 냈거나 아니면 이 책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텐데 1년 뒤에 너무 좀 진부하지 않을 이야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계속 우리가 지금 간통하는 주제는 나다움을 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주제를 책으로 쓰시면 너무 좋지만 좀 진실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내가 진짜 내 일생에서 한 권의 책을 낸다면 나는 이 이야기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 이야기만큼은 뭐 예를 들면 우리 매일매일의 가족의 저녁 식사가 주제로 된 에세이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만큼은 내가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진실되게 내 스스로한테 묻고 그리고 주변한테도 듣고 그리고 아직 이 이야기를 좀 안 한 주제면 더 좋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주제면 더 좋고. 그런데 그렇게 또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걸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전화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 전화는 되게 다급한 거거든요. 요즘 전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엘슈가님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슈가님 저 이거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카드뉴스 런칭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생산해왔던 콘텐츠들의 히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자주 생산했지? 거기서 오히려 반대로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정말 내가 종국에는 한 권을 남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차별화라는 거는 그 작가만의 차별화라는 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영어 원장 선생님이 있어. 아이를 이제 유학을 보내고, 근데 그것만 하면 평범해. 근데 그분이 이제 양평에 집을 얻었어. 그래서 주말마다 평일에는 영어 원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주말에는 막 꽃모자 쓰고 막 그 신랑분이랑 양평 라이프를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서 차별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그 이야기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뭘 궁금해 할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예쁜 꽃을 다루는 플로리스트는 많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를 전공한, 그리고 너무나 책을 많이 읽어. 이분은 굉장히 그냥 플로리스트가 아니라 어떤 다독가이면서 감성이 충만하고 인문학적인 어떤 내공이 많은 플로리스트의 그런 이야기. 이런 거는 저는 여기서부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거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도움이 되시죠? 애쉬가님이 주시는 이 이야기로 되게 각자의 고민들이 조금 해결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애쉬가님, 그래도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오셨으니까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해!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은 꼭 가져가란 말이야! 아니, 그 질문지에 질문이 하나가 더 추가돼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었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좀 가슴이 뛰고 도움이 됐을까. 저는 지금 사실 뭐 책 한 권을 그냥 낸 아주 신인 작가지만 제가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책을 하나, 종이책을 내고 싶다라고 막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할 때 저는 되게 갈구했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까 단 한 사람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2년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년. 지난 2년. 나한테 그 코로나가 왔었던, 누구나한테 다 왔었던 지난 2년을 나는 어떻게 보냈는가. 그 2년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2년이 다 각자한테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딜 나가지 않고도 이제 거의 100% 다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진짜 양질의 강의, 양질의 프로젝트, 예를 들면 어딜 가지 않아도 그 전시까지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어느 때보다 저를 포함한 이 엄마들이 꿈을 꾸고 꿈을 펼치기 저는 단군일에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라는 말처럼 저는 지난 2년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동안 많은 인풋이 있었을 거야 아마 저마다의 그리고 세상이 정말 우리 아이를 떼놓고 어딜 나가지 않아도 내가 꿈꿀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 이제 장점이나 여기서 도드라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감성 자본이 있는 분들이 저는 앞으로 패러다임을 이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사실 놀이터에서 3분만 지나도 친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감력이 있고 감성이 풍부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치열한 업계에서 남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감성 자본을 가진 분들이 저는 굉장히 작가로서 출중하고 너무나 많은 글감들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글을 쓰실 때 이거에 초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사실 흔한 말로는 나다움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잘하는 거는 보지 마시고 정말 오로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에만 착안을 하셔가지고 내가 감성 자본,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감성 자본은 무엇인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만 보고 300페이지 그리고 그것만 보고 계속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너무나 늘 똑같았던 일상이 굉장히 막 회사해지고 막 활기가 생기고 또 남의 어떤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잘하는 것만 봤을 때는 내가 굉장히 작아지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은 이걸 잘하고 나는 이걸 잘하지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저렇게 좋은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 세계를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좋은 사람을 하나 알게 됐구나 라는 생각으로 관점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거를 할 땐 여러분 책을 쓸 때는 굉장히 고독하고 그런 작업이지만 혼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럴 때에도 이렇게 같이 머금고 갈 때 그런 감성의 힘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계속 이렇게 장점만 바라보고 내가 잘하는 거에 주목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만남이 너무 즐거워지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만약에 책으로 나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너무 이제 일상이 즐거워지고 충만해지는 경험을 제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얘기도 소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소중하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힘든 책 쓰기라는 과정이
힘들거나 고독하거나 외로운 게 아니라 그렇게 즐겁게 같이 머금으면서 가는 과정으로 오늘부터 이 카페 하스카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시점부터 그렇게 기분 좋음을, 해사함을 머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감성 자본은 정말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로 살지만 내가 그게 있다라는 걸 알면 너무나 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다움, 나만의 감성 자본, 나만의 이야기 진실되게 생각해 보시고 뚜벅뚜벅 오늘부터 즐겁게 걸어가셨으면 함께 함께가 중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감성 자본이 풍부하신 분이 정말 제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 감성력이 풍부하시니까 아까 내가 감동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막 말하다가 여러분 저 감동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다가 막 고치가 돼가지고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말수가 되게 없고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근데 이제 다만 말하다가 막 그렇게 된다는 거. 계속 그죠? 막 세포까지 탱글탱글해지는 뭔가 감성 자본을 가지기 위해서 옆에 좀 두고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정말 애슈가님만이 줄 수 있는, 저는 다른 강연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특별하게 또 준비를 해주셔서 이렇게 그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책밖의 이야기, 그죠? 우리들만 아는 거야, 아직은. 책에 없는. 네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공명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스카 네. 장혜순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함이 갑자기 막 우러나요. 옆에 있으니까 막. 제가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왜 다들 책 쓰는 게 어렵다고 하는 걸까? 나는 책 쓰는 시간만 확보되면 좋겠네?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논리로, 그러니까 내 이야기에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죠. 300페이지 정도를. 그게 저는, 왜냐면 잘 쓴 글,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책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논리가 첫 장부터 막 에필로그까지 그 사람만의 논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너무 절감했고, 근데 이제 왜 어려운지를 아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 정도는 얻어가셨으니까 그럼 나는 내 논리를 이렇게 기획서부터 목차까지 좀 촘촘하게 짜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 쓸 때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획서. 그냥 어떤 형식이나 거창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적어도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잘 담는 게 굉장히 좀 초반 중반부터는 그게 얼개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발전된 버전이 세련되게 목차로 나와주는 거죠. 기획서를 한번 쫙 이렇게 얼개를 짜셨다면 목차는 조금 더 카피스러운 문구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네. 감성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그 뼈대가 되는 논리, 자기만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메모를 하고 해시태그 글감 수납도 하고 이렇게 독서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바쁘신데 그죠?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너무 바쁠 때 막 일상에 막 휩쓸려 갈 때 또 잘 영양제처럼 챙겨 먹는 시가 있어요. 뭐냐면 기다렸습니다. 네. 네. 뭔가 하나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근화 시인의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이 시를 참 자주 보는데요. 그 시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텅 빈 미소와 다정한 주름이 상관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자세를 새롭게 취하면서 새롭게 웃고 싶어. 뭐 이런 있어요. 이런 식구가 있는데 그 시인의 삶을 긍정하는 열망이 막 시를 뚫고 막 저를 막 다시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이런 말이 정말 힘이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시간이 정말 또 그런 시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의 선물을 감싸는 리본이 있다면 그 리본에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라는 그런 식구를 새겨놓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 준비했던 이야기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하스카 문을 열고 나가실 때는 정말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고 그런 내 인생이 책에 담겼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화사한 마음을 갖고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